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인, 철과 같은 무기질, 그리고 비타민 함량이 높은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입니다. 또 달걀은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넓은 용도의 음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달걀의 응고성이 있죠. 열에 응고한다는 성질 때문에 우리는 달걀 후라이도 해 먹을 수가 있고요. 달걀찜, 오믈렛, 스크램블 에그 이런 것을 해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점착성으로 인해서 반죽 같은 거를 할 때 달걀을 넣기도 하고요. 달걀의 기포성 때문에 제과제빵을 하는데, 그러니까 흰자로 거품을 내서 머랭을 만들어서 제과제빵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달걀은 또 유화성을 띠고 있어요. 이는 난황에서 레시틴 이러한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달걀은 색깔을 주기 위해서 지단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이나 이런 거를 반죽을 할 때 넣으면은, 즉 글루텐을 형성을 할 때 달걀을 또 첨가를 하면은 글루텐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넓은 용도로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달걀은 닭의 알이죠. 닭의 알로서 일반란, 영양란, 가공란 등이 있습니다. 알류에는, 그러니까 달걀 외에도 알류에는 오리, 메추리알, 등등, 타조알 등등이 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란 중에서는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뭐고 유정란은 무엇일까요? 무정란 같은 경우에는 암탉의 난소에서 스스로 난황이 만들어지고 난간을 통해서 껍질이 생겨서 질을 통해 생산된 달걀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유정란 같은 경우에는 그 암탉과 수탉의 교미를 통해서 병아리로 부화될 수 있는 배반이 형성된 달걀입니다. 두 가지의 영양 성분의 차이는 크게 크지는 않는데요. 유정란이 비타민이 조금 더 많고 난황이나 남백의 점도가 높아서 좀 껍질이 단단하고 비린맛이 좀 적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달걀의 구조를 짚어보고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달걀은 어떻게 생겼죠? 달걀은 약간 한쪽은 좀 뾰족하고 한쪽은 약간 조금 더 둔탁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너무 못 그렸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별 차이가 없죠? 한 번만 더 다시. 괜찮다. 이러한 형태죠. 이 안에 이렇게 노른자가 있고요. 껍질 안에 이렇게 남백과 노른자가 있는 것이고요. 이 노른자와 이 남백은 이렇게 알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알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껍질을 이 달걀의 껍질을 난각이라고 하고요. 이 뾰족한 부분 말고 조금 더 둔탁한 부분에 있는 이 공기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 뾰족한 부분을 바로 첨단부라고 하고요. 이 넓은 부분을 둔단부라고 합니다. 달걀은 난각이 10에서 11%, 난백이 55에서 60%, 난황이 30에서 33%로 구성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달걀의
달걀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까요. 다음으로 달걀의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등급 판정은 품질 등급과 중량 규격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품질 등급은 외관이나 그러니까 외관 검사법이나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외관 검사법이나 투시 검사법이나 한랑 검사법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품질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고요.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이 혹시 잘 안 보이면은 우리 책 페이지 145쪽에 있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소란에서부터 왕란까지 크게 5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소란은 44g 미만, 중란 같은 경우에는 52에서 44g, 대란은 62에서 52g, 특란은 68에서 60g, 가장 큰 왕란은 68g 이상을 말합니다. 이 등급 기준과 중량 규격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부터 출처를 받았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은 달걀만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이러한 등급 판정을, 그러니까 등급 표시를 부여받을 수 있고요. 이 달걀 껍데기에 이렇게 인쇄된 번호가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달걀 요리가 많이 나오죠. 항상 급식에 들어오는 달걀도 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가면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력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력 조회를 해서 항상 매일매일 달걀이 입고될 때마다 이력 조회를 하고 검수 처리를 하는 게 선생님의 또 검수를 할 때 연장선의 일이기도 합니다. 뒷장 넘긴 김에 난각의 표시사항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난각의 표시사항은 여러분 달걀을 봤을 때 항상 초록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은 숫자와 이렇게 알파벳이 섞여 있는데요. 맨 앞에 4글자 같은 경우에는 산란 일자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이면은 이렇게 1012 산란 일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2번 요거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요거를 많이 보고 달걀을 사기도 하는데요. 사육 환경 번호예요. 이거는 1번은 그러니까 마지막 번호 같은 경우에는 닭이 어떠한 환경에서 컸냐 이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1번이라고 찍혀 있는 것은 닭이 방사사육, 즉 이렇게 넓은 초원에 풀어놓고 혹은 산에 풀어놓고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을 말하는 거고요. 아까 채소수랑 비슷하게 풀어놓고 키운 닭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이 사육 환경 번호가 1번이라고 적혀있는 달걀은 좀 더 신선한 달걀이라고, 위생 등급이 높은 달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번이 진짜 잘 없어요. 마트 가서 나중에 한 번씩 보면은 1번이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많은 것이 2번이 찍혀 있고요. 즉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축사 내에서 이렇게 닭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케이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축사가 지어져 있지만 평평하게 넓게 깔린 곳에서 키워진 닭에서 나온 달걀이다 하면은 2번이 찍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3번은 개선된 케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즉 케이지 안에서 키운 건데 한 마리당 0.075mm 제곱에 해당하는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고요. 4번은 좀 더 좁은 케이지에서
키운 닭에서 닭이 낳은 달걀이다 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난각의 표시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신선도 검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신선도 검사는 크게 외부검사법과 내부검사법이 있는데요. 외부검사법은 외관관찰법과 음과 진동법과 마지막으로 비중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관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껍질의 광택 정도나 또 달걀의 생김새 그리고 균열의 유무 등을 보는 것인데요. 신선한 달걀일수록 껍질이 까칠까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닭이 달걀을 낳을 때 그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을 씌어서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난각의 밖에 이 점액 같은 것이 이렇게 씌어져서, 너무 두껍게 표현을 한 거지만 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점액 같은 것을 씌워서 닭이 달걀을 낳는 거기 때문에 신선한 달걀일수록 오히려 껍질이 까칠까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표면이 기름지고 번진 것처럼 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신선한 달걀 같은 경우에는 적형광색을 띈다고 해요. 하지만 오래된 달걀은 청형광색을 띈다고 합니다. 외관 판정법에 이어서 음과 진동법이 있는데요. 음과 진동법은 달걀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달걀을 흔들어 봤을 때, 그러니까 달걀이 오래되면은 아까 말한 이 공기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농후난백의 비율이 낮아져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많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달걀일수록 흔들면은 내용물이 움직여서 진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된 달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음과 진동법이고요. 여기서 뭐 농후난백이나 이런 용어는 바로 여기서 말고 뒤쪽에서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검사법 중에 마지막인 비중법은 우리가 실험 실습 3에서 해볼 방법인데요. 11%의 식염수에 달걀을 담궈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1번이 가장 신선한 달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선한 달걀일수록 가라앉죠. 그러니까 정확한 모양으로 이 모양 그대로 가라앉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1, 2, 3, 4, 5번으로 갈수록 점점점 뜨는 모양으로 간다는 것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선한 것일수록 이러한 비중에서 이게 부패될수록 오래될수록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달걀이 부패된 것일수록 이렇게 물에 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루를 경과할 때마다 이렇게 비중은 0.0017에서 0.0018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비중법은 우리가 직접 해볼 신선도 검사할 때 직접 해볼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내부검사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투시검란법과 한란검사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시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캔들링이라고도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강한 광선을 달걀의 뒤에서 비추고 돌리면서 관찰을 하는 건데요. 기실의 크기나 곰팡이의 유무, 난황의 위치 등을 보고 품질을 판정하는 겁니다. 이
이거 한란검사법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데, 즉 그러니까 난항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을수록 당연히 신선한 달걀이겠죠. 그 다음으로 한란검사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란검사법은 다른 색을 하고 싶어. 한란검사법에는 난항평심도, 호우단위, 그리고 난황계수, 난백계수가 있습니다. 한란검사법은 달걀을 깨트려서 난백과 난황의 상태를 검사를 하는 건데요. 위에서 말한 이 농후난백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먼저 할게요. 달걀은 굳이 저장 중에 미생물의 작용을 받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그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화학적인 외관상의 변화를 보면은 농후난백의 수양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후난백이라고 하면은 이 점도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물처럼 되는 수양화가 되면은 이게 오래된 난백이란 뜻이고요. 산란된 직후에는 그 농후된 난백과 묽은 난백의 비율이 6대 4지만 저장하면 할수록 난백의 점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물로 변하는 수양화된 난백이, 묽은 난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딱 보면은 신선한 상태일수록 이렇게 점도가 있어서 난황도, 난백도 각각의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선하지 않을수록 점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점점 흐물흐물한 모래 형태로 띄고 있다는 것. 특히 난백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 자체가 잘 안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깨트려서 확인하는 검사법에는 먼저 난황평심도가 있습니다. 난황평심도는 난백의 묽어진 상태 그리고 노른자의 평평해진 상태 등을 이렇게 눈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난백의 중심에 이 노른자가 안정하게 위치해 있다면은 1번, 난백의 바깥까지 나간 것은 10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갈수록 오래된 달걀일수록 난항 평심도의 점수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호우 단위입니다. 호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레이먼드 호우가 처음으로 제시한 건데요. 그 산식에 의해서 수치화를 시킨 것입니다. 여기 보여진 이러한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H는 이 난백의 높이고요. 여기서 이 W는 달걀의 무게입니다. 즉 호우 개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 즉 신선한 달걀이고요. 호우 단위가 낮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는 달걀입니다. 다음 난황 개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황 개수는 이 노른자를 이용한 것인데요. 난황의 이 평균 직경분의 이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달걀을 깨트렸어요. 깨트렸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모양이겠죠. 이게 흰자고 이게 노른자라고 했을 때 난황 개수는 이 직경을 이 높이를 이 직경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신선한 달걀의 난황 개수는 0.36에서 0.44라고 합니다. 난백 개수도 이
난항계수와 비슷한데요. 이 깨트렸을 때 농후난백의 높이를 이 직경으로 나눈 것인데요. 아이고 여기 또 오타가 있어. 오늘 오타가 많아요. 미안해요. 신선란의 난백계수는 0.06 전후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오래된 달걀일수록 이 난항계수 그리고 이 난백계수가 점점 낮아지겠죠.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높이가 이렇게 농후난백이나 점점 수양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묽어지기 때문에 이 높이가 이렇게 흐물흐물 낮아질 거기 때문에 난항계수가 신선하지 않은 달걀일수록 난항계수가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달걀의 저장 중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저장 중의 변화는 크게 외관상의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변화는 농후난백의 수양화가 있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난항계수의 감소가 있고요. 그리고 공기집의 확대가 있습니다. 아까 본 이 부분 있죠? 이 공기집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이나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기 때문에 공기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겉껍질은 거칠거칠하고 신선한 달걀은 겉껍질이 거칠거칠하고 투명하고 붉은 기운이 있지만 오래된 달걀일수록 희고 겉껍질이 매끄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를 살펴본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나 비단백질소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난항의 지질이 난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pH가 알칼리로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달걀의 식중독균이고요. 이거는 가열로 충분히 그 살균이 되기 때문에 살모넬라균을 예방하는 방법은 60도에서 5분 이상 혹은 70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일정은 카톡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어요. 이태원발 코로나가 얼른 마무리되어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우리 또 빨리 얼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